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럴 때는 누구나 다 그 시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 떨어지다가 생각만큼 안 떨어지고 계속 보합가하면서 오르지도 않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하지 않고 전세로 살고 그러다 보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전세 가격이 매매가 턱 밑에까지 오는데 그러면 또 차라리 매매하자. 그러면 매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금리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내려오긴 내려오겠지.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가지 않아?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미국 경제라든가 중국 경제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현재 부동산 한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지금 60, 70대 있는 아파트가 40대, 50대가 이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받아낼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거기에서 또 10년, 15년만 지나도 우리 인구 자체가 가구 숫자 자체도 이제 줄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렇게 보면 분명히 10년, 15년 뒤에는 가격이 분명히 떨어진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올라갔다 떨어질 거냐 이 상태에서 아니면 바닥을 찍고 그냥 가버릴 거냐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렵고 너무 복잡할 때는 우리가 뭐 어떤 정말 대단한 능력을 지녀서 딱딱 찍어서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렵고 복잡하고 A와 B의 요소들이 혼재되어서 이게 상당히 어렵다. 그럴 때는 발을 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기다리는. 그러다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운명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려가면 어떡하느냐. 운명이다 생각하고 잘했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섣불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감정이 의존해서 그냥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무너지고 나면은 그다음 대책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동산은 돈이 뭐 몇천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떨어지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세월을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투자, 안정적인 어떤 투자 계획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보고 이런 것이 금리하고 연관이 돼 있고 세계 경제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한 방에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봤더니 인플레 재반등 우려에서 소비 심리가 다시 얼어버렸다. 또 그러더니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더니 다시 또 물가가 약간 잡혔다. 0.1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쉽게 금리 인하를 지금은 할 시기가 아직 멀었다. 정말 빠르면 뭐 7월 달 얘기는 나오는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실업률, 금리 그런데 다 봤는데도 내년에는 점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는 저한테 오는 충격이 워낙 크거든요. 중국을 봤더니 대규모 경기 부양인데 경기 부양을 왜 하세요? 안 좋으니까 하는 거죠. 금리를 왜 올려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금리가 올리는 거죠. 시장 상황이 잘 돌아가고 좋다면 금리 올릴 이유가 없죠.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는 거를 금리가 높다. 이건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리가 내릴 때 시장이 안정이 돼서 내리면 괜찮은데 너무 갑자기 내려올 때는 그때는 경제가 무너지면 다시 내려오는 거. 그것 또한 좋지도 않은 거죠. 코로나 때도 1조 위안을 풀었는데 이번에도 1조 위안을 초장기채를 풀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GDP 대비 부채가 287%. 끊임없이 나라들이 큰 나라들 중심으로 돈이 끊임없이 풀려나가죠. 이거는 이제 돈을 줄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얘기죠. 한국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또 4조가 뛰었답니다. 이건 뭐 담보대출이 됐든 주택 매매 대출이 됐든 그렇다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위험하죠.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집에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했다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새로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갭 투자가 들어가거나 부동산에 들어가는 연끌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됐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은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지난주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저출생 수석실까지 착수를 했다. 정부에서. 그만큼 지금 우리는 발등이 완전히 불이 떨어졌어요. 인구 절벽에 총력을 대야 돼. 인구는 하루아침에 탁탁탁 물건 찍듯이 찍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층에서 결혼을 해주고 아기를 낳자 하고 이게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후에는 초등학생,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입학생들 지금의 절반이다. 40살에는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1,000만 명이 사라진다. 요양 인력이 155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노후가 정말 단순하지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2050년 되면은 전국의 10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고 노인 인구만 1,900만 명이다. 그냥 노인 인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젊은 인구가 그만큼 적다는 건데, 그러면 젊은 인구들이 가는 상가라든가 사무실이나 젊은 인구들이 가는 문화는 전부 다 지금보다 침체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 노후 대비 자산 투자가 정말 은퇴 후 충격을 받지 않으려면은 서둘러라. 50대만 돼도 은퇴 준비해야 되고 빠르면 40 중후반부터도 이미 은퇴 생각을 하면서 노후 이게 준비해야 된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지금 어떤 세미나보다도 제가 이 제목을 달았는 이유가 물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옛날 어른분들 얘기가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그렇게 비참해 보이지가 않아요. 젊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말이죠. 이 돈이 없으면은 정말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젊은 한때 아무리 잘 나가면 뭐 합니까? 은퇴 후의 삶 자체는 너무나 찌그러져서 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요.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한 달에 300, 400 갖고 노후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는 눈에는 앞으로 6, 700 안 가지고는 노후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수준이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무료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내일도 하고 또 토요일도 하잖아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1시에 오는데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전부 다 답이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고민을 하는 거는 영원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집에 있었으니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부부가 손 잡고 오셔서 빨리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를 하고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세미나 좀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